사장님, 예. 그 양파 정식전 준비를 벌써 다 해놓으셨네요? 예. 9월 20일 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피복 전에 여기 들어간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우리 양파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예. 정식전 범퍼 관리에 대해서 예.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또 우리 사장님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은 예. 또 이제 양파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파 재배는 첫째가 기본적으로 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물 빠짐이 좋게 두둑폭을 좁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밑거름으로 기비로 들어가는 모든 양분은 적당히 넣어줘야지 과하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일 날 피복을 했는데 이전에 20일 전에 14일 전에 석회를 먼저 살포를 해서 노타를 쳤다가 20일 날 피복을 할 때 예. 직전에 퇴비, 그 다음에 퇴비는 줄였고, 그 다음에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 흑농에서 나오는 거, 네. 그 다음에 화학 비료, 복합 비료를 원래 200평에 2포대인데 저는 1포대 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0.5포대를 줄였죠. 네. 그 다음에 가서 피복 직전에 살충제, 살균제는 소독을 했기 때문에 안 넣고 제초제만 살포를 하고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네. 그리고 두둑폭은 저는 87cm, 이 기계로 정식할 거거든요. 네. 이 주간 거리는 폭과 폭 사이는 24cm, 네. 앞뒤로는 12cm를 했습니다. 10cm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12cm를 저는 기준을 잡는 것이 11cm나 10cm라면은 기계가 하다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12cm로 기준을 해서 보니까 이 2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주수는 약 16,000본 정도. 네. 손으로 13공짜리를 준비를 한다고 할 때는 보통 22,000에서 23,000본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주스가 들어가는 것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두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 흥농 4종 세트 중에 이제 땅 살리기가 이제 기빌로 이제 50평인데 이제 40평에 하나씩 넣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가 아무리 발효가 잘 됐더라도 이제 미발효된 퇴비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발효 개분에다가 예. 효모균을 접종시킨 비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매년 써보시지만 사장님 퇴비까지 비료 효과가 4개월 내지 6개월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 양파를 정식 후에 이제 문제되는 게 4월달, 5월달 비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분이 떨어지면 입금마른병, 녹균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제 지속적인 양분을 예.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바사미드 처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이 양파의 연작장애, 양파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연작장애의 살균 효과는 바사미드 따라갈 게 없습니다.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셔갖고 이제 살균 효과, 살충 효과, 제초 효과까지 예.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좀 전에 이제 이 기계모하고 일반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다니면 이제 농가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양파는 무조건 평당 주수가 많이 들어가야 수량이 많이 나온다. 예. 또 이제 기계모는 이제 87cm에다가 4조씩을 하면은 이건 평당 80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수량이 개수가 많아야 수량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이게 지금 80개에서 평균 구중이 500g만 나와도 평당 단위 면적당 40kg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이제 52kg까지 생산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600에서 700g짜리만 나오면은 50kg 이상 나오는 그러군요. 건데 예. 농가들은 이제 양파의 균일도를 생각을 안 하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게 좁아야 된다는 거 이게. 예. 13구짜리를 심어가면 이걸 좁게 해버리면은 통풍이 안 되거든 이게. 그렇죠. 생육기에 왕성할 때 예. 병균이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예, 이게 13구짜리를 심어놔 버리면은 구중이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큰 거는 안 알아준다. 예. 작은 게 좋다는데 아니 13구짜리를 심어 갖고서 평당 150개 심어 갖고 30kg 나오면 200g짜리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 200g짜리만 해서 30kg만 생산해도 농사 잘 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 그것도 못 지시는 분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갖고서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중의 균일도를 맞춰줘야 되고 정식전에 제 얘기는 완벽한 토양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섯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우리 사장님네 포장을 왔다 가셨던 분들이 이게 너무 넓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80개에서 무슨 수량이 나오겠느냐 그러는데 이 평균 구중을 700g, 800g 만들어 놓으면은 50kg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안타깝고 이제 좀 전 이제 10월 이거 정식 언제 할 겁니까? 저는 11월 5일에서 10일 사이 할 겁니다. 11월 5일에서 10일 사이. 예. 그래서 이제 범퍼 관리는 이제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니까 정식 후서 월동 전까지 관리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식 후에 예, 대부분 보면은 농가들이 심어놓고 바로 물을 주거든요. 예, 예, 근데 바로 물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예, 예. 그렇지 않은다면은 4, 5일 늦어도 괜찮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예, 예. 이렇게 그 밭사미드 소독할 정도 되는 밭하고 예. 일반 밭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 밭은 살충제, 살균제를 한 번 더 뿌려주고 물을 주면은 멜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위에다가 그러면은 그 심어진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고자리 파리 피해를 막기 그러죠, 위해서 막을 수도 하니까. 있고 예, 예, 또한 녹균병도 전염도 좀 확산을 늦추고 예. 그리고 10일쯤 지나면은 착근을 합니다. 예, 예. 요때 저는 엑스칼리버 한 번 오고 그다음에 FA 100 오고 하나로 뜨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2회 정도, 2회 이상, 3회 정도 살포를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겨울을 잘 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던 결과로도 땅 살리기를 기빌로 들어가고 엑스칼리버 처리해갖고 네. 11월 1일 날 정식해갖고 11월 24일 날 예. 24일에 뿌리를 뽑아봤더니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뿌리 내림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 처리 안 한 거는 이제 뿌리 내림이 잘 안 이루어져 있고. 예. 그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월동 전에 뿌리 내림이 엽수 확보도 되고 월동 중에 냉해 동해 피해도 덜 그러죠. 받고 예. 내년에 수확을 이미 결정 나는 겁니다. 그때.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식 후에 관리가 월동 전까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농가들은 심어놓고 물만 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 기상청 예보가 라니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막 높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겨울 정식 때 가을 정식 때 모가 굵은 거 예. 특히 밑둥이 달래처럼 뭉땅한 것은 버리고 심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제때 정식을 해서 몸이 안 부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만이 내년에 가서 추대, 쌍구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생리장애를 줄여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대부분이 일부는 그 피복을 다 해놨어요. 네. 근데 일부 안 한 분도 계시는데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개분을 과하게 쓰면은 내년에 가서 저장성도 안 좋고 병도 많을 거니까 좀 축분을 좀 줄여주시는 게 특히 개분을 좀 줄여서 살포해 주시는 것이 제일로 관건 아닌가 기반 조성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니며 보면 이제 돈분이나 이제 축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도 물론 이제 발효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제 미발효된 탭이. 예. 그 이제 진흥청의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개분에는 질소 인산이 질소가 18, 인산이 32, 예. 가리가 20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300평에 3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질소가 54kg가 들어가는 그러죠. 거고 예. 인산이 96kg인데 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양파 전형이나 이런 전형 목비를 쓰게 되면은 과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확기 때에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또 뿌리에 또 장애도 주고 그러죠. 또 이제 이게 질소 과다 현상 때문에 저장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부패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양파는 생산해 놓으면 뭐냐고 저장고에 들어가서 부패가가 5% 미만이어야 되는데 20%가 나왔네, 25%가 나왔네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생산자도 어렵지만은 예.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 사장님은 이제 단연간 또 저장도 해보시고 예. 유통도 해보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복을 이미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예. 아직 피복을 안 하신 분들은 예. 반드시 모든 양분을 적당히 줄여주셔야 되는데 예. 그 특히 개분을 과하게 쓰시면은 내년에 가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정 비닐을 풀 때문에 씌우시는 분들은 20일 정도 평균적으로
10월 20일 이내에 정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신비닐보다도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정식을 해주셔야 겨울을 잘 나고 내년에 가서 수확량도 비슷하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개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미발효된 예. 탭이. 그래서 제가 이제 땅 살리기를 권장하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미발효된 탭이 돈분을 썼을 때는 양을 갖다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줄여주고 예.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을 40평 내지 50평에 하나 아,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미발효된 탭이도 발효를 시켜줘 가면서 아, 예. 오랫동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발효된 탭이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서 같이 발효가 되면서 산소 고갈 현상 네. 또 유해가스 그러죠. 이것 때문에 뿌리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결주가 예.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죠. 원인 중에 예. 그게 하나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월동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번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제 동해라든가 냉해 피해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또 말씀 한 가지 더 첨언되면 이 고자리 피해가 가을 날씨에 따라서 미발효된 탭이나 돈분을 썼을 때 그건 백발백중 네, 고자리 파리를 불러드립니다. 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정식구에 뿌려주면 이제 고자리 피해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철저한 예방 준비하시는 분만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일치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일을 해나가니까 예. 결과는 나중에 반대급부로 나타나더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때 농약 주고 물 주고 관리를 균형 있는 시비를 잘 해줘야만이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많이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위면적 땅 예. 생산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단위면적 땅 고품질 양파를 얼마만큼 생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양파 심기 전에 양파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춰달라. 예.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